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앞으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유행할 신종 바이러스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모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호흡기로 전파되고 변이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에 딱 들어맞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익히 아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유발한 바이러스들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종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종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주기가 엄청나게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유행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에게 감염되진 않았지만 박쥐, 낙타, 천상갑 등 여러 동물 숙주에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언제든지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매우 중요한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RNA 유전자가 8조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숙주에 두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될 경우 유전자가 섞이면서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로 재조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가 돼지 같은 중간 숙주를 거쳐서 인간에게 적응하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 조류 독감에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즉 조류 인플루엔자도 인간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바이러스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학적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에 대해선 특정 변종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혹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체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변종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이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두 가지 면역 반응이 바로 항체 면역 반응과 T세포 면역 반응입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세포로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백신 대부분은 이 중화항체 유도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면역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T세포입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 예방에 있어서 중화항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당시의 많은 연구들은 T세포 면역 역시 감염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증명하였고,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세포 제거 치료를 받은 혈액암 환자 중에서 강한 T세포 면역 반응을 갖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결과 역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중화항체가 부족하더라도 강한 기억 T세포 면역 반응이 유도된다면 중증 감염으로의 진행을 막고 환자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화항체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돌연변이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 항체가 적용하는 부위는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서 RBD라고 불리우는 아주 작은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RBD에 특히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처럼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백신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T세포는 다릅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 단백질이 잘게 쪼개져서 만들어진 8개에서 11개의 아미노산 길이의 T세포 에피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T세포 에피톱은 바이러스의 모든 단백질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에피톱들에 대한 T세포 면역 반응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개인마다 T세포가 인식하는 에피톱 부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면역 회피를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하지만 다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T세포는 여전히 작동하여 감염세포를 제거하고 중증 진행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시하는 범용 백신이란 모든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혹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체처럼
같지만 유사한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모두 예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화항체가 감염 예방에 중요함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이 변이가 잦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T세포 면역 기반의 범용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이런 T세포 면역을 기반으로 한 백신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신희철 교수님께서 이어서 전해주시겠습니다.